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20대 여성인 A씨는 며칠 전부터 계속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으면 상대방은 다짜고짜 자기소개를 했는데요. 황당한 A씨는 번호를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고 상대방은 A씨 친구의 이름을 대면서 그 사람이 알려줬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 친구 한 명이 A씨의 사진과 번호를 모르는 남자들에게 뿌린 겁니다. 친구의 행동,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실제 사연인데요. A씨의 사진과 연락처가 오고 간 건 랜덤 채팅 앱이었다고 합니다. A씨는 친구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화를 냈는데 친구는 오히려 연예인도 아닌데 뭐 이렇게 비싸게 구냐 뻔뻔하게 말을 했다고 하네요. 자, 개인정보를 무단 도용한 친구의 행동, 당연히 범죄입니다. 자, 개인정보는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같이 인적사항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지위 및 상태, 신체, 교육, 보건, 의료, 정치적 성향과 같은 내면의 비밀 모두 포함됩니다. 만약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또 개인정보를 무단 도용하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예훼손이 될 수 있겠죠. 자, 친구라 고소하기 힘들까 싶기도 하지만요. 친구가 이런 행동이 범죄인지 모르고 이렇게 뻔뻔하게 나온다면 법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신과 함께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하나은행 백년 리빙 트러스트 센터 배정식 센터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배정식입니다. 센터장님 어떻습니까? 요즘 그 주위 사람들로부터 유혹을 받거나 사기를 당해서 재산 관리가 필요한 분들, 이런 분들도 센터를 찾게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자산 관리 업무를 하다 보면 재산을 잘 불리는 것도 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지키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예. 그래서 이제 재산이 많든 적든 간에 미성년자나 발달장애인 이런 분들 외에도 정말 마음이 좀 약해가지고 든든한 조치가 필요한 그런 분들도 상담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맞아요. 저희도 상담하다 보면 아니 이런 거를 정말 이렇게 믿고 또 그렇게 그러니까 재산을 빌려주거나 했을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돈을 맡기면 안 될 것 같은 분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또 사연이 준비됐는데요. 사연 만나보고 자세한 상담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퇴직 후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친이 돌아가셨고 어머니, 저, 남동생 세 사람이 법정 상속 지분대로 상속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여린 남동생은 주위에서 사업을 하자는 제안을 잘 뿌리치지를 못합니다. 몇 해 전에도 동생은 꽤 큰 돈을 빌려준 뒤 돌려받지 못했는데요. 최근에는 동생이 상속받은 것을 알고 주위에서 사업 제안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어릴 적부터 동생에게 문제가 생기면 늘 제가 나서 해결을 하다 보니 동생은 형인 저에게 사업 제안 문제도 상의를 하는데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이젠 나이도 있어 뭔가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50대 중반이 된 동생의 재산을 잘 지켜주고 싶습니다. 한정후견이나 특전후견 고민도 해봤지만 너무 지나친 통제가 아닌가 싶고 동생도 별로 반기질 않는 눈치입니다. 동생의 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할 방법이 있을까요? 네, 딱 이런 경우군요. 주변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 네. 남동생의 재산을 지켜주고 싶다는 고민을 주셨는데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네. 이런 사례자분 염려처럼 동생을 정말 잘 지켜주고 싶다. 그리고 또 나이가 있으니까 노후에 케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민하시는데요.
신탁이 진짜 전형적인 지켜주는 방법입니다. 네. 다만 이제 사례자분이 고민이 있다고 하지만 재산의 소유자는 동생 명의이기 때문에 동생분이 이제 신탁 계약을 잘 이해하고 이제 위탁자가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동생이 이 신탁 제도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하고 본인의 생활을 잘 지킬 수 있다라는 이제 내용을 인지한 다음에 네.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사연을 좀 읽다 보니까 사례자분이 특전 후견을 고민한다 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예. 특정 후견 제도까지 고민하시는 거 보면 상당히 깊이 이제 네. 고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년 후견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제 성년 후견 제도는 사람의 이제 인지 능력에 따라서 성년 후견, 한정 후견, 특정 후견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분이 고민하셨던 이 특정 후견인이라는 것은 어떤 기간을 특정하거나 네. 예, 뭐 지원해주는 업무 범위를 지정해서 후견을 해드리는 그 제도를 이제 특정 후견 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본인이 하는데 그 특정한 사안에 있어서만은 후견인이 이렇게 관여를 하도록 그런 걸 그렇습니다. 말하는군요. 예, 예. 사례자분의 동생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성년 후견 심판이라든지 한정 후견 심판을 받을 정도의 어떤 정신적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동생의 재산 관리를 위해서는 특정한 범위만 정해가지고 네. 사례자분께서 특정 후견인이 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방금 설명해 주신 특정 후견인을 만약에 선임을 한다면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더라도 동생이 돈을 빌려주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것까지 막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네. 특정 후견인을 선임한다 하더라도 본인의 행위 능력이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까지 막을 수가 없는데요. 신탁이 바로 이제 그러한 방법을 조금 더 보강해 줄 수 있는 제도라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네. 우리가 이제 신탁은 그냥 내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가상 재단이다. 서류상의 법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먼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서 동생이 직접 신탁 계약을 맺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금전이나 부동산을 이 신탁으로 이전을 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렇게 해놓고 신탁 계약에 별도의 어떤 목적별로 재산을 인출할 때에는 일정한 한도를 넘어설 때는 뭐 형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뭐 형의 동의를 받는다든지 네. 이렇게 좀 정해 놓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출할 때 목적별 용도도 지정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네. 본인은 이제 생활비라든지 또 뭐 사업자금 목적으로 하겠다. 네. 이럴 때는 뭐 형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아. 이런 구체적인 용도를 정해 놓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돈을 인출할 때 용도를 적게 하고 뭐 생활비 용도면 인출하는데 뭐 다른 용도다 하면은 동의를 받도록 뭐 이렇게 그렇죠. 계약을 체결하는 네. 거군요. 생활비 범위 내에서는 자유롭게 네. 본인이 쓸 수 있도록 하지만 뭐 별도의 이런 사업자금으로 쓰겠다. 일정한 한도를 정해 놓는다면 그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형의 동의를 좀 받아라. 네. 뭐 이렇게 이제 정해 놓는다면 재산 관리 방법이 조금 더 보강이 되겠죠. 사실 이제 특정 후견인을 하려면은 이건 또 법원에 신청을 하거나 그렇습니다. 뭐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데 네. 신탁으로 하게 되면은 본인이 그렇게 계약을 맺고 또 자세하게 뭐 계약 내용을 조정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신탁이 좀 유리할 것 같네요. 네네. 재산의 소유자는 지금 동생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견이 필요할 정도가 아니어서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이런 계약을 맺어 놓으면 좋을 것 같다고 하시는데요. 네. 근데 뭐 그 이후에 걱정이 되는 면은 없을까요?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또 이렇게 동의가 꼭 필요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을 많이 제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실제 저희가 이제 사례가 부모님 재산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동의가 문제가 없다. 뭐 그런 이제 신탁 계약을 맺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걸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은요. 실제 이제 고령의 부모님 재산을 관리하는 신탁 계약에서 일정한 재산 범위를 넘어서 지출할 때에는 이제 사후 수익자로 지정된 자녀분들의 동의를 필요하다. 아. 네, 이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이 조항 자체는 문제다. 본인이 마음대로 취소할 수 없다라는 게
말이 되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소송을 진행했던 사례가 내 있었습니다. 재산인데. 그렇죠. 내가, 네. 네. 그리고 이제 사후 수익자들이라는 것은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 또 내가 사망해야 받는 권리이기 때문에 네. 예, 이 사람들의 동의가 내가 정해놨다고 하지만 꼭 필요하냐. 예, 이런 이제 문제 제기가 된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예. 그런데 이제 1심에서 네. 예, 고양지원에서 진행됐던 사례인데 본인의 재산권을 이렇게 처분하는 동의권을 지정해 놓은 계약은 본인의 노후 대비를 위해서 별 문제가 없다. 예, 유효하다. 이런 이제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례자분 같은 경우도 신탁 설정을 통해서 본인에게 맞는 좀 재산 관리 방법들을 좀 구체적으로 해 놓으신다 하더라도 네. 그 동의 조항이 어떤 독소 조항으로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이제 신탁 계약을 처음에 맺을 때 본인이 그런 동의 내용을 한 것은 나의 재산을 좀 잘 관리를 해서 사후에 물려주고 싶다는 뜻이 있으셨을 거고 그렇죠. 그렇게 본인이 한 계약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효력이 인정이 돼야 된다. 좋은 취지로 한 거니까 아마 그렇습니다. 재판부도 그렇게 본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무적으로도 이 사례자분처럼 내 재산을 뭔가 좀 더 안전하게 관리하고 싶다. 네. 네,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상담을 하고 네. 실제 계약을 통해서 재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센터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자신에게 맞는 후견 제도와 신탁 내용이 결합된다면 좀 더 완벽한 대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네요. 네. 오늘도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 센터 배정식 센터장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도 문을 엽니다. 끝곡 신해철의 내 마음 깊은 곳에 넣어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